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으로 얼마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발등을 찍히고 파혼을 하게 된 여성입니다.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와 함께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특히 예비 시모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죠. 예비 시모는 고졸인 저와 다르게 남친이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닌다는 이유로 저에게 유세를 떨며 못살게 괴롭히더니 결국 헤어지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고졸이라며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예비 시모는 제 정체를 알게 되자 갑자기 저와 남친의 결혼을 허락하며 나왔던 겁니다. 제가 사실 제법 잘 나가는 쇼핑몰 회사 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남편과 저희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남친과 만난 건 운동 동호회여서였습니다.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둘 다 운동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서로의 모습에 이끌려 호감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제법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친에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대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쇼핑몰 회사의 개발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이야기했죠. 제가 남친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하는 일을 알게 된 후 제 조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친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 진짜 직업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제 직업이나 조건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에 회사 개발실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물론 회사 사장으로서 회사 제품 개발실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도 같이 하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가지 못한 채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매우 가난한 편이었는데 아빠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고 꿈꾸던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제법 잘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대학을 포기하자 저희 담임 선생님도 많이 아쉬워하셨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됐지만요. 그 후 엄마도 아빠의 뒤를 따라 제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걱정하고 있을 두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빠져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제가 쇼핑몰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분야의 쇼핑몰을 운영하는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처음 취업했던 직장도 제가 지금 하는 사업과 같은 계통이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배우다 보니 자연적으로 여러 지식도 쌓이며 제 사업을 꾸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회사도 몇 번 망할 뻔한 적도 있었고 자리를 잡느라 힘들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제법 괜찮은 회사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젊은 나이에 성공은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사람들 때문인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남친한테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남친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제 조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정도 사귀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친과 결혼을 약속한 후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면 그때 남친한테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과 결혼을 약속한 후 상황이 급변하며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부는 상관없어 하셨지만 제가 고졸에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말을 듣고 예비 시모가 저를 만나기도 전에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남친의 말로는 고졸 며느리는 당신의 집안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희 두 사람의 사랑 앞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의 반대에 걱정이 된 나머지 남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자기야,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자기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엄마한테 설명해주면 엄마도 금방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라.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기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 그래, 자기야.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엄마 마음 내가 꼭 돌려볼 테니까. 제가 그때는 남친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있었고 예비 시모가 반대한다는 한마디에 바로 포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설득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줄 모른 채요. 어느 날인가 제가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가 해서 받지 않다가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예비 시모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쌀쌀맞은 목소리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나 호석이 엄마인데 우리 좀 만나죠? 그렇게 예비 시모는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무작정 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가 말한 카페에서 약속 장소 날 만나게 되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것도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어처구니 없고 유치한 현실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돈 봉투를 내밀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네 번호는 내가 우리 아들 핸드폰 몰래 뒤져서 알아낸 거니까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그렇다 쳐도 고졸인 것도 모자라 거지같이 작은 회사 쇼핑몰 직원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노려? 이름이 혜영이라고 했나? 내가 살면서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네 수준에 맞게 딱 돈 넣었으니까 이거 받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네가 고졸에다가 능력이 안 되니 결혼해서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면서 이용해 먹을 심산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난 며느리도 우리 아들 수준에 맞는 여자 찾아서 결혼시킬 예정이다.
네가 생각할 때도 큰 돈일 테니 그거 받고 크게 한몫 챙겼다고 생각하고 그만 물러서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어이가 없어 시어머니가 준 돈 봉투를 열어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300만 원 들어있는 게 전부였던 겁니다. 물론 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놓고 무슨 거액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저한테 크게 한몫 챙기는 거라며 큰소리치는 예비시모 모습이 정말 황당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었고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해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감내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저 역시 고졸일지언정 그 누구 못지않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소중한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맞받아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겨우 300만 원 쥐어주면서 호석 씨랑 헤어지라고 하는 건가요? 어머니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제가 고졸이라고 저희 결혼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이 결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호석 씨가 어머니 설득해본다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려줬던 것 뿐이라고요. 저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를 있는 집안에 별로 시집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누구보다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는 귀한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받을 이유 없어요. 이 결혼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쥐꼬리만한 푼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무슨 애들 소꿉장난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뭐? 쥐꼬리만한 소꿉장난? 너 당장 거기 서지 못하겠어? 내 말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 멈추라고! 야, 이 잡고서! 저는 예비시모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도 무시하고 바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비시모와 만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남친을 만나 예비시모의 만행을 낱낱이 고하고 남친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죠. 그러자 남친이 저를 붙잡고 또다시 매달리더라고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엄마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데?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 설득해 볼 테니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 못 해주면 엄마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 믿고 제발 한 번만 기다려주라. 날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내 부탁 들어줘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친의 부탁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친의 말에 딱히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비시모를 만나보니 무지막지한 데다 많이 독한 분이셨고 그런 분이 마음을 쉽게 돌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친은 진심으로 절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한 편이라 그런 사람이 과연 예비시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있었고요. 게다가 저도 그런 독한 예비시모를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친이 미련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들어주자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친이 어떻게 말한 건지 예비시모가 잔뜩 화가 나서 저에게 또다시 연락을 하더니 저를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예비시모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예비시모가 불러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미 남친에게 말한 대로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준 거였고 결국 예비시모를 설득하지 못한 남친을 보면서 바로 헤어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만나주지 않자 예비시모가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친에게 캐물어 저희 집 주소까지 알아낸 듯 보였어요. 남친한테는 제가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저를 만나서 화해하고 잘 해보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 나 속이고 몰래 뒤에서 우리 아들 꼬드겨서 결혼할 생각이었어? 그래놓고 그날 나한테 그런 짓거리를 해? 이 커머리 같은 것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속삭거렸으면 그 순했던 것이 나한테 대들면서 너희 결혼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늙어주겠다고 하는 거냐? 만약 내가 계속 결혼 반대하면 너랑 결혼하고 나랑 영원히 인연 끊고 살겠다고 하더구나. 네 돌아가신 부모는 널 그렇게 가르치든? 주제도 안 되면서 너보다 잘나 보이는 남자가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라붙으라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왔다. 내 친구가 결혼정보회사를 하고 있어서 딱 네 수준에 맞는 남자들로 부탁해서 특별히 뽑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여기 있는 남자들로 내가 전부 소개시켜주도록 하마. 네가 고졸이라고 하니까 내 친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밥까지 사 먹이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너랑 맞선 볼 사람 받아온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게 여기거라. 그러면서 예비시모가 저에게 내민 사람은 50살 먹은 노총각 배달기사에 이미 3번이나 다녀온 이혼남에 직장도 없는 저와 동갑인 백수에 정말 누가 봐도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사람들이었죠. 사람이 조건을 안 보더라도 최소한 서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나이거나 사람 됨됨이라도 괜찮은 어울릴 만한 사람을 해주던지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도가 심했으니까요. 저를 무시하려는 예비시모의 처사라는 게 딱 느껴졌죠. 더군다나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이미 자기 아들과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그것도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요. 그때 예비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했던 기회는 마지막 한 번이었고 예비시모도 선을 넘었겠다. 이미 저는 그때 남자친구와 끝내기로 확실한 결론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해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해버렸어요. 이 아줌마가 저번부터 보자 하니까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을 하나. 아줌마가 뭘 모르나 본데 아줌마가 돈 봉투 저한테 내밀던 날 이미 호석 씨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근데 아줌마 아들이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나한테 빌면서 내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라서 내가 아줌마 아들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헛짓거리 하려거든 뭘 알고나 들이밀어요. 나도 아줌마 아들이 나 자꾸 붙잡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말리려거든 아줌마 아들을 말리라고. 그리고 아줌마가 뭘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는데 아줌마 아들 좋은 대학에 대기업 다니는 거 맞지만 아줌마가 이렇게 오버할 정도로 좋은 조건 아니거든요? 누가 보면 아줌마 아들이 의사나 변호사 정도 되는 줄 알겠어요? 아줌마가 아들 잘난 맛에 사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아줌마 아들 수준에 맞게 잘난 척하고 살아요. 진짜 의사 변호사 아들 둔 엄마들이 보면 웃기다 하고 가겠네. 아줌마, 우리 앞으로 영원히 얼굴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욕할 시간에 다시는 아줌마 아들이 나 붙잡고 매달리지 않게 아들 간수 잘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이렇게 멋대로 찾아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제 말 명심하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시모가 가지고 왔던 남자들 사진들을 전부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바로 남친에게 연락해 이별을 고했죠. 우리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요. 남친은
갑작스레 돌변한 제 행동에 놀라긴 했지만 예비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저에게 미안해하며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만나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모에게 지독하게 당해서 그런지 남친이랑 헤어지는데도 아쉬움이나 미련도 없고 오히려 속이 시원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남친과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친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제발 부탁이니 꼭 한번 만나달라는 것이었죠. 저와 연관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면서 제가 나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친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친이 글쎄 예비시모까지 데리고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친이 무슨 생각으로 예비시모까지 데리고 저를 찾아온 건가 싶은 마음에 잔뜩 경계하며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친이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말을 꺼낸 거예요.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너가 너무 불쌍하다며 결혼 승낙했어. 우리 이제 정말로 결혼할 수 있다고. 너무 잘 됐지? 자기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남친과 헤어지기로 결정을 내렸고 선뜻 다시 시작하자는 남친의 말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비시모의 성격으로 보아서 결혼을 해도 문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난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전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랑 헤어지라고 나한테 돈 봉투를 막 내미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 사진 들고 와서 선물하고 나한테 들이미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 자기 엄마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내가 볼 때 어머니는 원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실 분으로 보인다고. 그런 분이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마음이 안 들면 무슨 일 벌일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해? 미안하지만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더는 미련 갖지 말고 끝내자. 나 바빠서 이만 먼저 일어날게. 그러자 이번에는 예비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남친처럼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군요. 혜정아, 내가 그때는 정말로 미안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함부로 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한테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나도 부모다 보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랬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번에 네가 말한 대로 너도 네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었을 텐데 내가 너무한 것 같더라고. 네 부모님이 널 두고 떠나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니.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희 두 사람 결혼 허락해주기로 했다. 결혼은 조건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해야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리고 이건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내 꿈에 너희 부모님이 나와서 너를 잘 부탁한다고 하지 뭐니. 그래야 너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잘 될 거라며 서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란다. 이게 무슨 소리겠니? 우리 아들이랑 혜영이 네가 천생연분이라는 소리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네가 고졸이라고 더는 이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다.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저는 예비시모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뜬금없이 예비시모의 꿈에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그 난리를 피우며 반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남친과 저희 결혼을 허락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시모의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역시나 예비시모의 행동이 전부 연기였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되었어요. 예비시모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어요. 저도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후에 예비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예비시모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게 내가 꿈에서 지 부모 봤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는 척 연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 내가 지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과도 했겠다. 눈동자까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하겠다고 할 것 같아. 솔직히 고졸 주제에 우리 아들 정도면 감지덕지지. 그런 애가 잘 나가는 쇼핑몰 회사 사장인 줄 누가 알았겠어?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랑 벌써 결혼시켰을 텐데 말이야.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고졸이라 멍청하니까 찰만 구슬리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지 회사도 달라고면 주려고 할 거야. 뭐?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당연히 가만히 있지. 그놈은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결혼도 안 한 거겠지. 그리고 우리 아들도 파혼하겠다고 그러더니 그거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인 거 알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혜정이 잘 꼬드겨서 그의 회사 우리가 먹자고 하니까 아들도 좋대요. 이제 조금만 더 있어봐. 우리 아들이랑 나랑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아들한테 필요한 물건 있다고 인터넷으로 뭐 좀 주문하려고 시킨 건데 갑자기 인터넷 쇼핑에서 혜정이 그게 회사 사장이라고 나와서 물건 파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 이게 웬 횡재인지 몰라. 그제야 예비시모가 갑자기 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며 저에게 잘해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쇼핑몰 사장이었고 그래서 가끔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며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 제품을 판매할 때 사장인 제가 방송에 나오면 고객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매출도 더 잘 나와서 제가 방송에 자주 출연했고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인 걸 알고서는 남친과의 결혼을 다시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친놈도 저랑 헤어져 놓고 제가 쇼핑몰 사장이라는 걸 알자마자 아쉬워하며 제 회사를 노리고 예비시모랑 짜고 저에게 다시 접근했던 것이고요. 남친도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눈앞에서 무너지며 눈이 돌아서는 돌변했었던 것이죠. 남친과 예비시모 모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졸이라 무시하더니 제가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인 걸 알고 거짓말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제 회사까지 노리고 다시 접근했다는 게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고졸이라고 사람을 멍청하게 보는 시어머니의 그 잘못된 생각도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예비시모랑 저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저에게 다시 접근한 남친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인 이상 선은 그쪽에서 먼저 넘은 것이니 제대로 골탕을 먹이며 혼내줄 생각이었죠. 예비시모가 저에게 조건을 따지며 반대한 것처럼 저 또한 똑같이 갚아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에요. 예비시모와 남자친구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예비시모와 남자친구에게 사업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제 조건이 남자친구보다 훨씬 낫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시모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온갖 조건을 내세워 괴롭힐 작정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역관광을 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남친과 바로 파혼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예비시모와 남친의 말에 속아 넘어가 주는 척 남친과 다시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예비시모랑 남친이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아주 입이 찢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예비시모와 남친에게 복수할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비시모가 초대해서 예비시댁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한다는 걸 밝히기도 전에 예비시모가 먼저 말을 꺼냈던 것이죠. 혜영아, 우리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도 된다. 네가 사업한다는 사실 나랑 우리 아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말에 놀라는 척 연기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다 아는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랑 우리 아들이 네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려고 한다. 솔직히 네가 결혼해서 우리 집안 사람 되면 네 회사도 우리 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사업하는 며느리 위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앞으로 네가 집에서 먹을 반찬들은 내가 직접 해서 호석이 통해서 보내주마.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저기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는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나 외제차 하나만 뽑아줄 수 있을까? 앞으로 너 결혼하면 사업하는 우리 며느리 위해서 반찬은 매번 내가 해줘야 할 텐데 그 정도 투자는 나쁜 거 아니지 않니? 어머니, 당연하죠. 저 호석 씨랑 결혼하면 어머니 말대로 제 회사 저희 가족 거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버는 돈에 비해 외제차는 솔직히 껌이기도 하고요. 뭐? 껌? 네가 그 정도로 돈을 잘 번다는 말이냐? 세상에, 내가 아주 아니, 좋은 며느리를 얻는 것 같구나. 이래서 사람은 천천히 봐야 한다고. 네가 고졸이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저는 어차피 남친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저희 재산까지 노리는 예비시모와 남친을 혼내주려고 속은 척하고 있는 중이라 예비시모와 남친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걸 빌미로 예비시모와 남친을 골려먹으며 제대로 혼을 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시모는 저에게 반찬을 내서 보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외제차를 뜯어내고 싶은 욕심에 반찬이 어떤지 물으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혜정아, 내가 보낸 반찬들 입맛에는 맞았니? 그게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어? 솔직히? 그래, 솔직하게 말해보렴. 어머니 해주신 요리 말이에요. 맛대가리도 없고 음식이 간이 왜 이렇게 심심해요? 어머니 설마 제 음식에 양념 넣는 거 아까워서 적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신 불고기 한우 아니죠? 제가 입이 고급이라 먹어보면 딱 안다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나머지 반찬들도 전부 싸구려라 저는 입에도 못 대겠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 못 먹겠어서 전부 버렸어요. 그 아까운 걸 버렸다고? 네. 어머니,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저 진짜 가족이라 생각해서 결혼할 때 혼수로 어머니 외제차까지 사드리려고 했는데 음식이 그 많은 값을 못하면 어머니 외제차 사드리기로 했던 거 전부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안 돼, 혜정아. 내가 미안하다. 나는 신경 써서 한다고 했는데 네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구나.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네 입맛에 맞게 해서 보낼 테니까 마음 좀 풀어다오. 이제부터는 불고기도 2+1으로만 해서 보내줄게.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줘. 알겠어요. 어머니니까 이번만 특별히 봐드릴게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 말뜻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보마. 그 후 예비 시모는 정말로 열심히 저에게 음식을 해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예비 시모의 음식을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했고요. 제 재산을 노리고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볼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비 시모나 남친 모두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인지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당했는데도 예비 시모와 남친은 이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대놓고 저에게 뜯어내려고 했으니까요. 그날은 남친과 만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말인데 물론 내가 은행이랑 회사에 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신혼집 자기가 해오는 건 어때? 내가? 어! 우리 예전에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 반반하기로 약속했던 거 알고 있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대출 받으면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말이야. 자기는 그런 거 없이 아파트 살 수 있는 능력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혼집을 자기 돈으로 사면 대출이자 갚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 솔직히 결혼하면 내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이 내 돈인데 서로 얼마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따질 필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알겠어. 뭐 우리 신혼집 정도야. 내가 그 정도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니까. 우와! 자기 정말이야? 진짜 자기가 우리 신혼집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지? 아, 저기 그러면 자기야, 신혼집 명의 말인데 일단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같이 살 사람인데 네 거 내 거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은 난데 아파트 명의 정도야 내 이름으로 해줘야 주변에서 보기도 좋고 나도 면이 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아, 그래. 알았어. 자기가 원한다면 뭐든 해줘야지. 그렇게 할게. 저기 이제 보니까 통도 정말 크구나. 역시 성공한 사업가는 이런 건가? 자기랑 결혼하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다니까. 자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야. 정말 고마워. 남친놈이 그 말을 하는데 하마터면 남자친구의 싸대기를 날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제 재산이 탐나도 그렇지.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대놓고 제 재산을 노릴 수 있는지. 그동안 남자친구를 만났던 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알던 그 순수했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더 해보라는 심산이었습니다. 더욱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제가 파혼을 하자고 남친놈에게 말했을 때 남친이며 예비 시모며 그 허무함은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와 남친이 정신을 차리게 좀 더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랑 남친은 기어이 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고나 할까요? 신혼집을 남친 명의로 해주겠다는 말에 예비 시모랑 남친이 저희 신혼집을 저 몰래 알아보더니 아주 비싼 아파트를 계약금까지 미리 내고 계약을 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베껴먹으려는 속셈이었죠. 그래놓고 저한테 통보하듯 전화를 하더라고요. 혜정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사업하느라 많이 바쁠 것 같아서 너 수고 덜 나고 우리가 미리 신혼집을 알아놨다. 이미 계약금까지 내고 왔어. 일단 우리 아들이 대출받아서 낸 금액이니까 네가 시간 날 때 우리 아들이 낸 집 계약금 보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너희 신혼집 들어갈 때 네가 알아서 잘 치르면 될 것 같아. 어때? 나한테 고맙지?
세상 시어머니 중에 이렇게 아들이랑 며느리 살 신혼집까지 직접 알아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이게 다 네 복인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내 수고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들어갈 살집인데 저도 직접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저랑 의논도 없이 어머니랑 호석 씨 마음대로 집을 구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요?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사람이 너무 그렇게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져도 안 좋은 거야. 네가 고졸이라 아직 세상 사는 걸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혼한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통화에 저는 딱 느낌이 왔습니다. 고졸이라고 사람을 바보로 알면서 제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돈까지 뜯어먹으려는 예비시모와 남친놈을 혼내줄 때가 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비시모에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희 결혼에 대해 중대 발표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랑 호석 씨랑 오늘 같이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당장 뵈었으면 해요. 그리고 몇 시간 안 돼. 예비시모와 함께 남친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예비시모는 또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나 싶어서 잔뜩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혜정아, 너희 결혼에 대해 중대 발표라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혹시 결혼하면서 뭐 혼수라도 더 해오려고 하는 거냐? 그래, 자기야.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네. 어서 말해봐. 아, 아무리 생각해도 호석 씨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지만 솔직히 월급쟁이에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랑 결혼한다는 게 제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 아무래도 호석 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호석 씨랑 파혼할게요. 파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겠다니.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제가 그냥 헤어지기는 뭐해서 호석 씨랑 딱 조건에 맞는 여자를 결혼정보업체에서 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골라온 여자들 중에서 호석 씨랑 맞는 사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호석 씨 조건 말하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는 거 제가 사정사정해서 호석 씨랑 매칭할 여자분들 특별히 알아봐서 온 거니까 저한테 감사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예비시모랑 남친은 제가 결혼정보업체에서 알아온 여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당황해서 말하더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들이랑 맞선 보라고 받아왔다는 여자들이 50 먹은 마트 다니는 아줌마에 이번은 이혼한 여자도 모자라 백수까지. 지금 이걸 우리 아들 맞선 볼 사람들 후보로 가지고 온 게 맞아?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헤어지고 싶어도 그렇지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선보라고 프로필까지 뽑아서 오는 거야? 왜? 나도 자기 엄마한테 똑같이 당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되고 나는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제가 호석 씨 맞선 상대 알아보면서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다들 너무 질색하면서 싫어하는 거 있죠? 어머니처럼 독한 사람이 시어머니 자리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느냐면서요. 게다가 시부모님 노후까지 결혼하려면 남편 쪽에서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요즘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어머님 아들이 소개받을 수 있는 여자분들이 그 정도라 어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분들도 업체에서 큰 마음 먹고 보여준 거니까 고마워하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래도 3번 이혼은 아니고 2번 이혼의 백수인 여자도 저랑 동갑도 아니고 호석 씨보다도 나이도 6살이나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나한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거냐? 나 엿먹이려고? 저기 혜영아, 내가 너한테 예전에 못되게 군 것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은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마음 풀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사랑은 무슨 사랑? 내가 당신들 그 시커먼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내가 결혼하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짜고 내 회사 먹을 생각이었잖아. 당신도 내가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인 거 알고 당신 아들이랑 결혼 다시 허락한 거고 내가 고졸이라 멍청하니까 잘만 구슬리면 회사도 달라고 하면 줄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 꿈에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호석 씨랑 다시 잘해볼 마음이 없었는데 나 고졸이라고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나한테 사기쳐서 내 재산까지 뺏으려고 한 당신들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혼내주려고 청혼 다시 받아둔 척했던 거야. 내 심정이 그동안 어땠을지 똑같이 느껴보라고. 네가 그 사실을 어떻게... 당신이 나랑 다시 만나던 날 화장실에서 친구랑 통화했던 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 이제는 다시 아줌마라고 불러줘야 하나? 아이고, 혜정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겠다는 말만 말하다오. 내가 네 회사 노리고 하는 그런 욕심은 다시는 안 부리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너만 믿고 이미 대출받아서 아파트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면 그 계약금도 날리고 잔뜩 빚만 지게 생겼단 말이다. 그러다가 우리 집 커덜난다고. 그래 자기야. 물론 나랑 엄마랑 짜고 자기 회사 노린 건 아니지만 나 자기 아직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앞으로 자기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헤어지겠다는 말만 말아주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어디서 통하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사랑하는 사람 가진 돈이랑 회사까지 노리냐? 그게 어디가 사랑인데? 그리고 그놈의 딱 한 번만은 지겹지도 않니? 그리고 아줌마, 그러게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계약을 하고 그러세요? 아줌마가 나 베껴먹어서 아줌마 아들 비싼 아파트 가지게 하고 싶은 욕심에 그런 거면서 왜 그걸 나한테 책임져 달라고 그러냐고.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니까 책임도 알아서 지라고요. 그러면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그러나 제 말에도 예비시모와 남친은 저희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전부 소용없었죠. 두 사람이 안 나가려고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관님들에게 끌려가는 예비시모와 남친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렇게 고졸이라고 무시하더니 아줌마 당신은 중졸이라며? 중졸 주제 어디 감히 고졸한테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면서 무시하고 있어. 아줌마 아들이 대학 나왔지 아줌마가 대학 나왔어? 니나 잘해. 그깟 학벌이 뭐라고. 세상 어떤 사람도 당신이 무시할 권리 없다고. 그리고 사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니들 같은 것들한테 회사를 뺏길 정도로 내가 멍청하게? 그 정도 멍청했으면 내 사업 이만큼 성공시키지도 못했어. 알아? 이 한심한 것들아? 제 말에 예비시모와 남친놈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시모와 남친놈에게 제대로 역관광을 시키며 시원하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인에게 남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멋대로 계약한 아파트 계약금을 날리고 그 빚을 갚느라고 많이 곤란해진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예비시모도 남친의 빚을 갚기 위해 청소 일을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그 집을 갚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무시하면서 사기까지 치려고 하다가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라는 것과 학벌이나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조건도 돈도 아닌 내면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제 사업을 몰두하며 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얻은 이익의 일부는 회사 차원에서 얼마씩 매달 기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욱이 요즘은 새로 창업하는 여성들을 위해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기회가 생겨서 요즘 더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제 고졸이란 학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